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돈다방 미쓰리 7월 2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좀 하나 하면은요. 한 달 전, 그러니까 6월 중하순부터 이번 주 초까지 좀 굉장히 심하게 슬럼프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지친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윤석열 정권 아래서 상당히 지쳐 계시겠지만 정말 많이 좀 제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머릿속에 가득했던 단어가 뭐냐면 떠나자, 행운이랑 쉬자, 뉴욕 증시 같은 것도 보지 말고 주식시장도 보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고 그냥 다 이꼴 저꼴 다 꼴 보기 싫다. 그 생각만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뭐 하루 이틀 푹 쉬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이러한 방전, 이러한 번아웃 같은 거를 좀 충전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달 정도의 휴식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주식시장에서 잠깐 발을 빼면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집니다. 뭐 제가 휴가계를 내면 9.12 테러가 터지고 휴가계를 내면 대우가 망하고 휴가계를 내면 SK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증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잠깐 뉴욕 가서 머리를 쉬다 와야지 그러고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는 순간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이 뭐 그게 징크스야 아예 아니야 라고 몇 번을 부정을 해도 계속 이렇게 제가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순간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못 쉬는 거죠. 특히 지금은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더더욱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새날 방송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또 어떤 그 빈자리를 또 만들어 놓으면 방송에 차질도 생기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그냥 하루하루 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기 싫은 건 진짜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진짜 약간 잡초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는 아니라고 하는데 온실 속의 화초는 아니고 들에 핀 들꽃이어서 강한 비바람을 맞고 오랫동안 예쁘지는 않지만 살아남는다.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하여튼 그런 그 기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현실을 인지하고 이겨냈더니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돌아오고 있는 느낌? 집 나갔던 어떤 멘탈이라든가 집 나갔던 이런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느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이 7월 20일이잖아요. 7월 18일 화요일 날 원래 음력 6월 1일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아마 제가 번아웃이 아니었다면 지치지 않았었다면 아마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7월 벌써 3분의 2가 가고 있는데 많이 지치시고 나는 그동안 7월 달에 뭘 했나 막 후회되시죠? 오늘이 음력 6월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봐요. 막 이럴 텐데 그 짓을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하튼 저는 좀 회복하고 있고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치고 분노하고 열받고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어떤 그런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요. 다른 거는 다 건강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분노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노만 남겨두어서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그 분노를 에너지화 시키면 됩니다. 그 분노를 에너지화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날을 빨리 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7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우지수가요, 8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지랄스럽게 올라가네요. 자, 다우지수가 0.31%, S&P 500이 0.24%, 나스닥이 0.03% 상승했습니다. 아, 미쓰리, 뭐 네가 뭐 조정받는다며, 너 틀렸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저는 지금의 뉴욕 증시를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있는 재료가 뭡니까? 7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지만 이미 7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인데 이미 어닝 시즌을 눈높이를 바닥, 아니 그 이하 지하까지 파서 뚝 떨어뜨려 놓지 않았습니까? 이 투자자 여러분,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 이번에 7% 감소될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마. 라고 이미 쫙 밑밥을 깔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납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부진했는데, 감소했는데, 줄어들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웃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어떤 영업행위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에 어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안 좋을 줄 알았어. 안 좋을 거야. 근데 많이 안 좋을 거야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안 좋은 건 확실한데 많이 안 좋을 거라는 것보다는 조금 덜 안 좋았어. 그거에 지금 우리가 박수치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은 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 상승에는 저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뉴욕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뉴욕 증시가 언제까지 고공행진하겠습니까? 물론 뉴욕 증시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하락하겠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떤 악재가 탁 나와서 아침에 뉴욕 증시는 어떤 이유로 하락해서 몇 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생길 때 그 재료조차도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이외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빠졌다고 얘기할 것이다. 즉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는요, 지금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 악재도 호재로 둔갑시켜버렸고, 이렇게 부진한 어닝 시즌 실적도 눈높이를 크게 낮춰서 지금 말장난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뉴욕 증시 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올해 내내 여러분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설사 뉴욕 증시가 하락할지어도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이외의 지역, 중국 경제가 부진했다든가, 유로존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갑자기 새로운 전쟁 같은 거, 아니면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확산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 때문에 증시가 빠져서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거지, 미국 경제 자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어닝 시즌입니다. 자, 이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는요 어떻게 세팅되어 있어요 라고 다 말씀을 드렸죠.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야, 순이익 예상치를 눈높이를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낮춰놓은 눈높이보다도 순이익이 못 나온 게 어딥니까? 골드만삭스예요. 그런데 영업수익은 예상치를 상회했다. 물론 영업수익도 눈높이를 낮춰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 업체인 카바나 같은 경우는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벌써 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막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과도한 부채 얘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부채가 과도해. 그런데 그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대요. 그러면 그 실적은 예상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를 그 엄청나게 낮춰놓은 눈높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과 채무조정 합의라는 또 다른 의미의 재료가 있긴 했죠. 지금 여러분 단순히 어닝 시즌입니다. 뭐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이 단어에 꽂히지 마시고요. 이 카바나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대출 관련, 부채 관련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뭘로 포장하고 있냐면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은 예상치, 어닝 시즌의 실적 예상치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바나만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해댔는데 미국 기업들 카바나처럼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시티즌스 파이낸셜, M&T뱅크, 지역은행이죠.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윗돌아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얘네들 지역은행이잖아요. 우리 지역은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3월달 실리콘밸리뱅크. 그러면 얘네들 눈높이를 예상치를 높게 해놨겠습니까? 엄청 낮게 해놨겠죠. 그런데 진짜 부진할 것 같은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미쓰리, 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왜 자꾸 예상치 눈높이를 낮춰놨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좋아서 막 경제가 막 좋아서 막 기업들이 막 수익을 내고 막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경제 지표는요 부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많이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고 그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것처럼 포장이 돼서 이번에 실적 괜찮았어. 이번에 실적 좋았어.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아. 앞으로 더 갈 거야. 흥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한 78%가 예상치를 윗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 순이익을 겁나 낮춰놨기 때문입니다. 자, 미쓰리, 나 네 말 믿고 싶지 않아. 아니야, 지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면 됩니다. 예. 항상 인간은요, 조심하지 않고 까불다가 뒤통수 크게 맞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뒤통수를 세게 몇 번 크게 정말 대갈통이 깨질 정도로 맞아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경제지표 발표됐는데요. 6월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 전월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9.3% 감소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자, 6월달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전월 대비 3.7% 감소. 시장 예상은 0.7% 감소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 자, 그리고 이날 나온 재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유로존 6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년 대비 5.5, 5월달에는 6.1이라고 했으니까 전월에는 6.1, 이번 달에는 5.5. 그러니까 0.6% 둔화된 거죠. 그리고 영국의 6월달 CPI 5월달에는 8.7이었는데 6월달에 7.9로 0.8% 둔화됐습니다.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죠. 자, 캐나다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2.8% 증가. 2년 만에 처음으로 2%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시장을 풀어놓은 그 이야기를 기자들이 받았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인하는
7월 19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은요. 좋아 보이죠. 와, 우리 지금 각국의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데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모두 둔화되고 있대. 이번에 어닝 시즌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온대. 그리고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하는데 그건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악재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는요. 금리 인상 효과도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면에서 각국의 경제 지표가 크게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즉 뉴욕 증시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는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도 진짜 기업이 회사 운영을 잘해서 좋은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실적을 낼 줄 알고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괜찮다라고 포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VIX 지수가 13포인트로 지금 꽤 몇 주 동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조금 올라가봤자 한 14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VIX 지수가 크게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튑니다 한번. 그게 뭘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국의 경기 부진이든지 뭔지 아니면 뭐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미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악재가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악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2650포인트 전고점이 아마 당분간 전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650포인트를 찍은 날이요. 정확히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딱 가운데죠. 1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6월 달, 그리고 6월 달 중에서도 딱 6월 12일 정도 딱 가운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2023년 하반기 코스피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게 장중이든 시가든 종가든 계속 이렇게 올린다는 걸 시도를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2650포인트에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물론 가끔씩 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튀는 거예요. 지금 2650포인트 6월 12일에 찍은 다음에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저러고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수 지금 계속 꺼이꺼이 하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열심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팹니까? 기관이 패죠. 외인이 팹니다. 지금 환율이요. 막 1,400원 이랬을 때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1,260원대인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 파는 이유는요. 2,60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개인들이 주가 빠지면 안 돼. 여기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도 좋을 거야. 게다가 전문가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빠질 때마다 비중 확대하세요. 삼성전자 목표치 8만 원까지 올려놓고 이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고 하죠. 개인들이 사서 올려놓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개인들이 올려놨을 때 거기에다가 기관들이 매도를 치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 이번 주에 돌아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갭 상승하고 밀리고 나름대로 종가 관리하고 있지만 버겁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뉴욕 증시가 8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그럼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대한민국 증시는 더 하락하죠. 당연한 말씀을. 그래서 제가
왜 요즘에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결론은 지금 뉴욕 증시가 좋다고 흥분하지 마셔라. 대한민국은 주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증시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기관들의 먹잇감이 된다. 아직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요, 물갈이 안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증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미국이 8거래일 동안 올랐으니까 이제 미국 증시 조정받겠지 하는 이런 심리, 게다가 나스닥 선물 움직이고 하면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좀 피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네요. 오늘 여러분 7월 13일 대한민국 7월달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너무 지수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올해는 종목 장세입니다.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힘을 조금 더 내서 새날에서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